중국발 코로나가 중국에서 끝나서 방정이지. 그때 상황은 진짜 욕해도 돼요? 네. 월 판매액이 1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달성하게 됐는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혼자서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아니 하는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일거리가 너무 많은 사업이야. 그 레버리지를 사실 저는 좀 많이 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월 한 300 정도 됐을 시기에 제가 직원을 한 명 뒀어요. 아시잖아요. 알죠. 근데 이제 사실 좀 나도 직원 두는 게 처음이고 이제 준열모님도 나에게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말을 이제 했었어. 왜냐면 위험하니까 고정비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이 그래서 그냥 뒀어요. 어찌 보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직원을 두니까 매출이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직원 한 명 더 두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매출을 사실 좀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이 이끌어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해외 구매 대행이죠? 그렇죠. 지금은 총 직원을 몇 명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직원 3명에 알바 한 3명 정도? 그럼 알바 비용하고 직원 비용 다 해도 네. 순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순이익 2,500이 난다고 해도 그냥 결국에 다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제 안정적 수입이 나오기 전에 내 사업 자금에서 나온 수익은 그냥 무조건 레버리지를 주는 타입의 사업을 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2,500에서 내가 뭐 임차료나 인건비가 월 1,000 이상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좀 타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오겠지. 그쵸. 몰라요. 그때 생각 그때 하자는 주의예요. 예. 멋있네요. 멋있다기보다 그냥 무모한 겁니다. 예.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서 쫄보라. 저 역시도 일정 수익 외에는 다 재투자. 저도 불안합니다. 예. 네. 밤에 잠을 설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잠을 설칩니다. 한 달에 1억 판매하는 입장에서 네. 요즘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요? 네. 저처럼 땡푼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력이 엄청나죠. 무자본 창업이 또 키워드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무자본으로는 얘기 안 해요. 환불 뜨거나 환불 이런 거 뜨면은 리스크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뭐 있다고 하지만 저는 빚이 1,300이었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강할 때 진짜 빚이 1,300이었어요. 그럼 뭐 무자본 창업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환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욕 먹습니다 저. 지금도 왜 이렇게 지금 말 길게 하냐고 욕 먹기 때문에 뭐 다음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채널에서. 예? 본인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약 한 그럼 10개월 하셨는데 10개월 하면서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선은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내줘야 되잖아. 물건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전 직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직원 한 3명인가 저 두고 있으니까 월급 줘야 되잖아. 예? 어떻게 할 거야? 주문권을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를 못 하겠어. 월급 주고 나도 뭐 먹고 살아야 되고 현실적인 생각들. 근데 물건이 안 와. 고객한테 다 연락했어요. 몇백 명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연락했죠. 다 연락을 해서 개개인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도 진정성이 좀 통했는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가 한 2mm 날아갔습니다. 이마가 이렇게 환해지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올해 초가 아니었나. 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때는 얼마 굴리고 있었어요? 매출? 매출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 성장했던 게 레버리지 주면서 2019년도 12월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매출이 한 3, 4천으로 갔다가 1, 2월에 한 5, 6천 갔었던 것 같아요. 예. 그 5, 6천을 이제 막힌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결제까지 다 해놨어. 어떻게 할 거야? 정산이 안 되는데. 진짜 뭐 답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돈 빌려달라도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진짜 힘들게 빌려서 막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사실 돌아올 돈이라서 구매 대행이라서 돌아올 돈이긴 한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중국발 코로나가 중국에서 끝나서 망정이지. 그때 상황은 진짜 욕해도 돼요? 네. 아니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네. 진짜 이게 6월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진짜 답이 없구나. 내 첫 사업은 이렇게 그냥 쭉 나는구나. 근데 그때 당시 사람이 간사한 게 매출이 한 3천 넘잖아요. 그때 한 7, 800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잘 될 때, 안 될 때 생각이 안 들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갑자기 팔을 뽑고 싶더라고. 코로나 터지 직전에 뽑았으면 욕 한 번만 더 하겠죠. 와, 그때 차를 내가 참았던 건 신의 한 수였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예. 인생 진짜 바로 그냥 입수할 뻔했죠. 어쨌든 그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사업은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렇죠. 항상 겸손하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맞아요. 아무리 해외 구매 대행이 예. 리스크가 적더라도 예. 외부 이슈는 그럼요. 예.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순이익 한 2,500 해도 뚜벅이로 삽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쵸. 뚜벅이로 살고 있습니다. 예. 어디 뭔 얘기하다가 원래 얘기가 해외 구매 대행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분명히 경쟁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단점이니까. 그렇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전략적인 부분이요? 네, 사업 전략에서. 있죠. 이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라 식상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죠. 구매 전환율을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구매 전환율이 100명이 들었을 때 물건 몇 개를 샀는가. 결국에 구매 전환율과 유입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입을 올리는 거는 사실 광고 태우고 뭐하고 이제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구매 전환을 어떻게 올릴 건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잘 파는 사람은 구매 전환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예.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 제품 올릴 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세 페이지나 구매 전환 초반에는 예. 상세 페이지라든지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 예. 생각하지 말라고 예. 이야기 드려요. 예. 동일하게. 예. 근데 언제부터 전환율 올리는데 좀 열안을 두셨는지. 그거는 직원을 채용하고 나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려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근데 구매 전환을 끌어올리려면 결국엔 상세 페이지밖에 없어요. 맞아요.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초기 단계는 준열모님 말대로 상세 페이지 뭐 중요하지 않겠죠. 어쨌든 물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적정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으면 물건을 그만큼 적게 올리는데, 상세 페이지를 너무 대충 만들면 올려봐야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그 적정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도 물건을 올리면 치고 나갈 수 있는 적정선? 그 황금 비율? 그걸 찾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공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해외 구매 대행 공장이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지. 네, 지금 야, 찍어내! 직원들 써서. 예.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혼자 하시는 분들. 상세 페이지와 물건 올리는 거를 둘 중에 중요도라면 물건 올리는 게 이렇게 있죠, 사실. 물건을 일단 올려야죠. 왜냐면 구매 전환율도 유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예. 유입을 하려면 결국 물건 올려야 유입이 되잖아. 그렇죠. 저도 제 방식을 네. 조금 오픈을 하면은 네. 저는 일단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전환율 낮은 제품 보고 네. 꾸미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맞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물건이 나중에 많아지다 보면 일단 이게 관리가 안 돼.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정석적이고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직원이 있으면 확실히 좋네요. 직원 두는 거 어찌 보면은 리스크가 이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처음에 많이 들 수가 있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내 시간과 노동력은 한정적이니까. 맞아요. 예. 특이한 게 저는 중고나라에서 제품을 자주 사는데 그래요? 네. 근데 중고나라에 선생님의 제품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쇼핑몰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그 쇼핑몰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는 네. 브랜딩이 됐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브랜딩이 됐다는 게 가장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해외 구매 대행이 브랜드가 사실 안 되거든요. 사실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감하실 텐데 물건을 다 안 보이게 해놔요. 왜냐면은 자꾸 베껴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거 뭐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안 막아놨습니다. 그냥 다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저희 쇼핑몰에 오면은 한 개만 안 사요. 그 사람들은 이제 들어와서 내 전체 상품을 보고 괜찮은 물건들을 픽해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 거기서 좀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나. 근데 구매 대행이다 네. 보니까 네. 당연히 개당 배송비를 붙잖아요. 묶음 배송이 안 되면도 불구하고 네. 함께 사나요? 그렇죠. 예. 구매 대행을 접근할 때 내 거 못 올리게 해야지 하고 막아놓는 것보다 누가 내 거 올리는 거는 기분 나쁘지만 어차피 물건 막아놔도 올릴 생각만 있으면 전체 상품에서 다른 상품 보기에서 다 올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고객들한테 편집샵 느낌으로 더 좋은 거를 많이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한 게 그렇게 좀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구매 대행의 장점은 카테고리 없이 네. 모든 걸 판매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케이스죠. 예, 맞습니다. 쇼핑몰에도 불출되면 안 좋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은 안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예. 한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게 됐는데 스토리. 스토리가 있죠.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준열모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라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있죠? 자격증? 네. 허가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저는 다 얻어서 다 해봤어요. 자기랑 맞는 분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측면도 무시를 못하는 게 비싼 거 팔 거냐 싼 거 팔 거냐 그것도 달라요.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자신만의 제품 소싱하는데 노하우? 작은 팁.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많이 찾죠. 네. 근데 아이템 스카우트만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예.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여기서 어떤 키워드로 나가야 될지 그냥 감이 와요. 예. 근데 너무 추상적인가요? 키워드를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템 스카우트 500위권에서 찾으면은 돈을 크게 못 벌어요. 벌 수는 있으나 거기서 더 딥하게 찾는 게 각자의 노하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등급 있잖아요. 파워 될 때까지는 좀 버티면 돼요. 그쵸. 예. 네, 맞잖아. 맞아요. 파워 달면은 달라요. 더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뭐가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 다르냐면 쇼핑몰 지수가 달라져서 그렇지. 새싹일 때는 점수를 안 받다가 네. 파워만 달아도 상품수 4, 5천 돼도 1페이지 올리죠. 그렇죠. 구매 대행 사업이 아직까지 돈이 되냐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요. 네.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시간 낭비다. 온라인 사업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은 다 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타입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처음에 리스크가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별 부담감이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을 시작하다가 알게 되죠. 이 사업은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 할수록 어려운 사업이구나. 지금도 솔직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시작은 쉬우나 만만한 사업이 결코 아니다. 예. 그쵸. 예.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인터넷에서 누구나 돈 번다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정말 좀 열의를 갖고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처럼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 아니다. 그렇지. 네. 이거는 시간 갈아서 돈 먹기 게임입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은? 이 구매 대행 사업은 물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통의 프로세스를 익히는데 최고의 사업인 것 같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처음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시작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 이득입니다. 그만큼의 자본이 필요 없고 그냥 내 시간으로만 그래도 어찌 보면 가벼운 마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채널명 뭐죠? 도선생의 자본주의 생존입니다. 주로 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30년 동안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중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예. 그러고 그냥 제가 사업하면서 너무 외로우니까 같이 사업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그냥 제 한끼 좀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소통하는 것도 하고 싶고요. 한번 가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매출 2억을 넘기면 한 번 더 인터뷰를 하고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 모아서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렇죠.